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실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오비언의 안태욱 계정입니다. 현장 실습 사전 교육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현장 실습의 개요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으며, 두 번째로 직장 생활 예절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성희롱 예방의 경우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인 현장 실습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목차와 같이 현장 실습 개요와 실습 학생들이 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사항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이란 국내외 기업과의 현장 실습을 통한 실무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며 이에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 과정으로 현장에서 쌓은 직무 경험을 진로 탐색에 반영하고 학생 개인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에게는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기업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취업률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 기관은 학교, 즉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 공지하는 현장 실습 학기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점이 인정됩니다. 매 학기 사전에 학교와 현장 실습 운영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기관들이며 공지는 톨게이트 사이트나 학교 메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됩니다. 교육부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와 무관하게 학생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섭외하여 실습하거나 학생의 인턴, 근로, 아르바이트 활동 및 조기 취업 등의 형태는 현장 실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 실습 이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개 학기 이상 이수해야 현장 실습을 이수하실 수 있고요. 2023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2개 학기, 즉 2023학년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하고 이어지는 겨울방학부터 현장 실습이 가능합니다. 졸업 및 수료 예정자의 경우 졸업 및 수료 직전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 실습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기간입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 실습은 정규학기 중에 하는 실습과 방학 중에 하는 실습이 있는데 학기 중 현장 실습의 경우 정규학기 현장 실습 수강 신청을 하고 학기 중에 실습을 수행하며 학기 말에 현장 실습 평가를 통한 학점이 인정됩니다. 방학 중 현장 실습도 비슷합니다. 학기 말에 진행되는 계절 수업 현장 실습 수강 신청이 진행되고 방학 중에 이제 실습 수행 및 평가가 진행되며 실습 종료 후에 현장 실습 학점이 인정됩니다. 방학 중 실습에 대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방학 중 현장 실습의 경우 계절 수업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다음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수강하는 현장 실습 교과목의 학점 수만큼 다음 정규학기 수강 가능 학점 수에서 차감이 되며 직후 정규학기를 혹시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복학하는 정규학기 수강 가능 학점 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학년도 겨울방학 현장 실습으로 3학점을 수강하셨을 경우에 다음 정규학기인 2023학년도 1학기 수강 가능 학점 수가 18학점이었다고 한다면 2022학년도 겨울방학으로 수강 신청한 교과목 3학점을 차감한 15학점만 2023학년도 1학기에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전 실습 학생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과 현장 실습 담당 교수님에게 현장 실습 사전 보고를 하고 전공 적합성 확인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 실습 진행 전에 학생은 학과 현장 실습 담당 교수님에게 진행할 현장 실습 제반 내용을 보고하시고 현장 실습 진행에 관련한 지도를 받은 후에 전공 적합성 확인서 허가를 받으시는 거고요. 혹시 전공이 아닌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공 적합성 확인서를 학과 담당 교수님에게 서명 받아서 그 확인서를 챌린지 스퀘어 현장 실습 학점 인정 신청 메뉴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현장 실습 지원센터 안내를 통해 학부대학에서 개설하는 일반 선택 1학점짜리 현장 실습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 확인서가 아니라 일반 선택 학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현장 실습 시스템 톨게이트 사이트에서 사전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현장 실습 시 주의사항 및 학점 인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습 중과 현장 실습 종료 후에 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장 실습 중에 중간 점검을 진행이 될 거고 주간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현장 실습 지원센터 사무실로 찾아와 주셔도 되고 나와 있는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습 학생의 권리 부분입니다. 학생은 현장 실습 시 실무 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 학생은 현장 실습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3번으로 학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 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음은 실습 학생의 의무입니다. 실습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해야 하고요. 실습 기간 중 사교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기간 중 알게 된 실습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현장 실습 도중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은 지체 없이 사고 경위를 학교와 지도 교수님에게 통보하고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5번으로 학생이 현장 실습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총 실습 기간의 4분의 1 이상을 무단 결근하셨거나 중도 포기를 하거나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에는 또 현장 실습 기관의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학점 인정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진행했던 실습 기관이나 실습 기업들에서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실습 학생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보이는 내용은 조선일보 몇 년 전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에 포함을 해봤습니다. 현장 실습을 진행했던 실습기관 담당자들은 이제 실습 학생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보다는 직원들과 잘 융화되고 어울리면서 하면 그 왼쪽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젊은이다운 에너지와 밝음을 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하는 해당 기업에 실제 취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습 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의 일원으로서 융화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러 기업, 기관들에서 성균관대 학생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도 만족을 하실 거고 또 본교와 지속적인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분들의 후배분들에게도 많은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교과목 구분입니다. 현장 실습 교과목은 본교 내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학과별 현장 실습 교과목 개설 여부나 학점 인정 등은 학과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 실시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학과 사무실 또는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실습이 전공학점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의 학생들은 학부대학에서 개설한 일반 선택 1학점짜리 현장 실습 1, 2, 3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앞서 안내드린 현장 실습 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현장 실습 사전교육 첫 번째 파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 인턴 사원들을 위한 직장 생활 예절. 오늘 알아볼 내용은 복장, 인사, 호칭, 업무 지시와 보고, 전화응대, 온라인 에티켓입니다. 첫 번째로 복장. 깔끔하면 되겠죠? 너무 튀거나 직장과 어울리지 않는 복장은 자제해주세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서 실시한 신입사원이라도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태 복장 등 기본적 예의 실수가 31.9%로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장은
단순히 옷의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이미지, 나아가 회사 전체의 이미지와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기본 예의인데요. 특히 앞으로 함께 일할 동료들을 처음 대면하는 첫 출근날의 복장은 더욱 신경 써야 하겠죠? 회사의 분위기나 원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장을 고집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첫날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어야 합니다. 요즘은 합격 후 복장은 자유복장으로 편하게 입고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정말 편안한 복장을 입고 가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상대적으로 유연한 분위기의 회사라 하더라도 출근 첫날은 청바지 티셔츠와 같이 너무 편한 복장은 피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일주일가량 동료 직원들의 전체적인 평소 옷차림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직장 내 분위기에 맞춰 적절한 출근 복장을 입고 가면 될 거예요. 인사. 밝은 얼굴이면 됩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기분 좋은 인사가 되도록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익숙한 인사말로 정중하게 인사하면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인사를 하며 시선은 앞사람을 보거나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인사 예절을 어긋나니 조심하고요. 화장실에서 상사를 만났을 때는 실례가 되지 않도록 가볍게 목례만 건네는 것이 매너겠죠? 다음은 호칭을 알아볼 건데요. 사원간이거나 동년배는 누구누구 씨, 예를 들면 홍길동 씨라고 부르고 상사는 성과 직위 다음에 님을 붙여요. 홍길동 대리님 안녕하세요. 직책이 있을 때는 직책 다음에 님을 붙여요. 홍길동 파트장님, 그룹장님, 팀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다음은 알아두면 좋은 센스.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위 구분입니다. 직위에는 보통 대표,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호칭은 직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부장님, 대리님과 같은 호칭은 직위에 따라 나뉘어요. 위 직위들은 간단하게 회사 내 서열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급은 어떨까요? 과장 2호봉, 대리 3호봉, 공무원 9급 1호봉. 이렇게 직급은 직무의 등급을 나타내는 말로 일의 종류나 난이도 등이 비슷한 직위를 묶어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직위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이죠. 직책이라는 것도 있죠. 영업본부장, 마케팅 팀장, 파트장 등 직책은 한 직위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하는 단어로 직위가 달라도 직책이 같을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요. 업무 지시, 보고는 명확하게. 이와 같은 상황처럼 갑작스럽게 호출과 업무 지시를 받고 당황스러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먼저 네라고 크고 명쾌하게 대답해요. 둘, 복장과 준비물을 챙기며 왜 호출했는지 생각해보고 상의를 착용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필기도구를 챙깁니다. 셋, 그리고 상사님 앞에 다가가 먼저 인사를 해요. 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넷, 인사 후 상사님이 지시를 내리시면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해요. 다섯, 그 다음으론 지시사항에 대한 요약 및 질문을 해요. 말씀하신 사항은 무엇에 대해 무엇하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여섯, 마지막으로 지시를 받은 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처럼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상사님이 바쁘신 이 상황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나, 우선 사전에 내용을 준비해요. 핵심 내용을 압축하고 중요 보고사항을 준비합니다. 내용 메모, 시간이 없다면 머릿속으로라도 암기해야 하고요. 적절한 대안을 준비합니다. 둘, 기본적인 복장과 준비물을 챙긴 후 셋, 상사에게 보고 드릴 수 있는지 여쭤보아요. 부장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상사가 시간을 내주시면 보고 드릴 주제를 말씀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A 현황 자료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5. 그리고 항상 결론부터 보고해요.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 마무리는 필요시 질문으로 의사결정을 확인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외에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음은 전화응대입니다. 전화응대는 항상 신속, 정확,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퀴즈!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면 짜증이 날까요? 정답은 전화 10초입니다. 그럼 이제 전화 예절 3대 원칙을 알아볼까요? 10초 안에 승부는 끝나요. 2번 이내에 전화 받기. 혹시라도 늦게 받았을 때는 양해 구하기 잊지 말아요.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들어요. 필요시 메모를 하는 것도 좋겠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친절한 인사말이 중요해요. 정확한 메모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모를 전달할 때엔 이런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남기고 혹시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온라인 에티켓 주의하고 또 주의해요. 사람을 위한 도구였던 것이 언제든 사람을 향한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도 알아볼까요? 본인의 생각을 회사 입장으로 생각하는 경우, 품위 없는 행동, 혹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회사 고유 정보의 유출, 모두 자신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해서 저지르게 되는 잘못들이에요. 항상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네티켓이에요. 본인이 작성한 글은 자신의 생각임을 분명하게 밝혀요. 업무 중 습득한 회사 정보나 이야기는 사전 동의 후 공개해야 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와 종교, 정치 등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들은 언급을 자제해요. 또 저작권법에 유의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등 사전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내 메일, 메신저 사용 시 언어 예절을 지켜요. 과도한 통신 용어, 이모티콘 사용은 지양하고 메일을 재전송할 때는 이전 글은 가급적 삭제하고 상세 내용이 없는 불성실한 답장은 결례이니 꼭 주의를 기울이시고 마지막으로 동명이인은 꼭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언론 관련 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홍보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인턴 사원들을 위한 직장 생활 예절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살면서 이런 표현 다들 들어보셨죠? 기브 앤 테이크. 직장 생활은 여러 사람이 속한 단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활이니만큼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하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파이팅! 감사합니다.